네, 증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테마그알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아침엔 좀 불안했는데 코스닥의 제약바의 의지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네, 일단 아침 대비해서는 좀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항상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아직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정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시선은 길게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런 사태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어질 유동성의 후폭풍들 이쪽을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계속 어떤 길게 가는 전략 적으로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쉽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파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테마가의 주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 클라우드 관련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번이 코로나19 사태 수의 몇 탄이죠? 4탄. 5탄입니다. 아, 네, 죄송해요. 사탄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업종, 그런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또 하나의 섹터로 볼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쪽을 오늘 또 집중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또 변화에 대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다 보니까 네. 많은 일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서버 이런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클라우드 개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진뿐이네요. 네, 사진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겠죠. 네. 특히 클라우드 하게 되면 또 영어 제가 질문을 할까봐 또 두려우시죠? 클라우드 구름. 예, 그겁니다. 예, 네. 구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지금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이제 PC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구름에서 모든 걸 다 인터넷 관련된 또 데이터들이 다 집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모바일 기기를 쓴다거나 PC를 쓰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저장은 이제 위쪽에 구름 쪽에 저장을 시켜서 이를 쓸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의 개념이 여기서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만약에 PC 작업을 했다 그러면 PC 안에 있는 저장소에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모바일로도 보고 싶은데 모바일로는 또다시 여기서 꺼내와서 지금 많이 쓰는 게 뭐 USB 그 드라이브죠. 네, 그걸로 옮긴 다음에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가 이런 역할들을 다중 접속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탄생한 아주 편리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진을 막 여러 장 찍으면은 인화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다들 그냥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고 지우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데이터가 모자라다 보니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라우드도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업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뭐 나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을 때 네. 일단 과거에 어떤 내 회사는 이쪽에 서버에 모든 자료를 집중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한데 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도 두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퍼블릭이니까 골프가 아니고요. 개방형이죠. 예, 개방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도 많이 이용을 많이 왔다 갔다 활용할 할 수 수 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AWS, MS는 뭐 어려운 약자가 아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이 퍼블릭 관련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잘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하게 도와줄 수 있는 쪽이 이런 클라우드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딩의 대표적인 업체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는 게 이런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은 나는 좀 불안해. 우리 회사는 보안이 좀 철저하게 필요해야 되겠어. 그러면 폐쇄형,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쪽에서 독립적으로 서버를 갖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하죠. 하지만
유지 보수 비용과 함께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던 앞으로의 대세는 클라우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IT 기업들의 어떤 공룡 기업들이죠. 이쪽에 대한 역할이든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요, 얼마만큼이나 커지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규모 추이다가 그만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집중을 해서 24시간, 365일 누가 관리자 한두 명만 출근해서 어떤 컴퓨터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만 네. 확인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는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데이터가 입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2020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양만 하더라도 한 5년 전 대비해서 한 27%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는 거의 지금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모바일 데이터의 트래픽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쪽에 대한 업황의 성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축으로 작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서비스, 기술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로 골라봤습니다. 더존비존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다우기술, SK, KINX가 있어요. 네. 일단 클라우드 관련주가 그냥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관련주 검색하게 되면은 아마 20, 30개는 주르륵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부터도 다 있는데 네. 그래도 실적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꼽다 보니까 이렇게 한 좀 단촐하게 네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되는 게 더존비즈온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RP라고 하는 전사적 회계 관리 관련된 쪽과 함께 D클라우드라는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특히 회계 관련된 쪽의 기업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연관시키기가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회사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23% 늘어나면서 올해 주가는 의외로 안 빠졌습니다. 괜찮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일단 비대면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딩 국내 업체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좀 견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우기술도 키움증권 관련된 쪽에 IT 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작년에도 좋았었는데 실적이 보통 보면은 5천억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6천억 나옵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좀 빛을 발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 키움증권 관련된 쪽에 좀 집중돼 있다는 게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쪽도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SK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클라우드 관련주 쪽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각 대기업 계열사의 IT 담당 회사들은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SK도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SK그룹 자체에 대한 지주사 관점 쪽에서 보다 보니까 좀 부진했는데 올해 주가는 또 상당히 많이 밀린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종목이 KINX라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된 인프라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약간 좀 비싼 감은 있는데 주가가 올해는 12%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는 작년에 좋았던 어떤 실적 흐름들이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런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비즈온, 다우기술, SK, KINX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 관련주를 시장 회복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최선호 주까지 들어볼게요. 네,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출렁임이 좀 심하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가 지금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은 올해 작년 실적 좋았고 올해도 성장세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KINX 좀 아쉽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지난 원래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저희 테마가을이 있었으면 집중적으로 밀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네. 좀 아쉽게도 오늘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뒷북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는데요. 가비아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네요. 가비아가 대주주입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KNIX가 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비아도 관심 있게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쪽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이쪽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중소형 업체 쪽으로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는데 올해도 실적이 작년도 한 20%대 늘어났고 올해도 18%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이죠. 하지만 아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비대면 효과와 관련된 쪽이 계속 부각을 받는다. 더 실적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가가 좀 한 15%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원셔원길에서 가비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KINX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